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세일즈 매거진 유교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귀한 분을 이종성 팀장님을 모시고 네. 스타트업 세일즈에 관한 실제 경험을 많이 이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기소개 해주시고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지금 이제 B2B는 한 10년 차 정도 됐고요. 에듀테크 쪽에서 이제 HR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이종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10년 넘게 일하셨어요. 그러니까 영업을 정확하게 필드 영업을 한 거는 한 6년. 그리고 이제 B2B 업계에 있었던 건 한 10년. 그 전에 이제 뭐 영업 관리나 그런 이제 운영 업무를 좀 한 4년 정도 했었고, 그 이후에 이제 필드 영업을. 영업을 그래도 그 정도면 진짜 오래 하신 건데. 나 나름 뭐. 네, 나름. 어떠세요? 만족하세요? 아니면 행복하세요? 어떠세요? 저는 중요한 게 행복 영업. 이게 영업이라는 게 막 뭐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막 뭐 부탁도 해야 되고, 막 그러면 이제 힘들고, 뭐 좀 막 거절도 당하고 이런 것도 힘들다고 하는데, 저는 하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경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 그냥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이제 재밌게 해야 되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근데 이건 적성이 좀 맞아요. 적성이 맞아요. 적성이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근데 사실 저는 뭐 외향적인 성격은 아니고 내향적인 성격이긴 한데, 이제 이걸 뭐 영업이라는 거는 뭐 결과가 사실 명확하고 성취감이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뭔가 주도적으로 이렇게 내 페이스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좀 적성에 맞으면 오히려 다른 직무보다도 더 재밌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막 재미없었으면 안 했어요. 약간 주도적으로 한다는 게 좀 중요하죠. 네, 주도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하죠. 이게 뭐 그냥 뭐 회사에서 시켜가지고 뭐 야 매출 뭐 해와 이러면은 사실 재미도 없고 동기부여도 잘 안 되는데 이제 저는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오히려 더 재밌게. 에듀테크 정말 각광도 많이 받았잖아요. 네네. 본인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저희는 이제 모바일 앱 서비스인데, 이제 모바일 앱 서비스, 원래 이제 B2C 앱 서비스가 원래 있었는데, 이제 그거를 쉽게 말해서 기업에 단체 수강을 할 수 있도록 교육 서비스 프로그램을 이제 위탁을 받아서 제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체 수강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업 단체 수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이제 앱 서비스만 이제 제공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앱 서비스를 가지고 이제 교육 과정을 쉽게 말해서 이제 대행을 해주는 거예요. 위탁을 받아가지고 교육 과정 연간 단위로 이렇게 운영을 해주는 거고, 그 이제 무형의 서비스를 이제 계약을 따내는 연간 단위로 이제 그런 영업이라고 보시면은 그러면 될 것 같아요. 그 회사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패스트 캠퍼스, 뭐 그쵸? 뭐 비슷한 클래스 101 계열이라고 계열이라고 그런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에는 이제 유데미. 그렇죠. 예, 유데미 같은 교육회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뭐 에듀테크 결국 이제 교육회사라는 뭐 의미니까. 그렇지.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관건은 B2B겠네요. 그죠. 그래서 B2C가 있었는데 이제 B2B 사업을 이제 하는 거죠, 저희가. 그러면 거기 직원분들도 영업 담당자가 몇 명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저희 있죠. 있죠. 팀장님이시니까. 네. 그러면 이분들이 주로 이 되게 선문답인데 어떤 절차로 영업을 하시나요? 절차. 영업 절차는 이제 저희가 보통 콜드콜이라고 하죠. 콜을 이제 랜덤하게 돌리는 거죠. 진짜 랜덤하게? 진짜 랜덤하게. 물론 이제 거기, 뭐, 무작정 랜덤은 아니고, 나름대로 이제 어떤 체계와 이제 규칙 같은 걸 이제 내부적으로 정해가지고, 이제 이제 담당자한테 이제 콜을 진행을 하는 거죠. 콜드콜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진행을 하고 이제 보통 이제 콜의 목적은 미팅이죠. 미팅. 만나서 이제 우리 서비스를 좀 제안하고 싶다. 이제 요 목적으로 전화를 보통 거의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팅을 이제 스케줄링하는. 이 부분이 내가 이제 그 스타트업 대표님들 이제 아직 사업을 아직 연결지 않은 분들, 네네. 이런 분들은 이거를 잘 이해를 못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전화를 막 돌리지? 그렇게 해도 되나?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다들 바쁘시게 일하시는데 어떻게 내가 만나자고 그래도 되나? 막 이거를 되게 걱정하세요. 이런 분들한테 혹시 좀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약간 상대방이 뭐 귀찮아할 것 같다, 아니 뭐 필요 없을 것 같다 이런 심리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런 것도 있고
내 전화번호 어떻게 알았어? 막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전화번호 심지어는 막 뭐 법적으로 막 처벌당할까 봐 고민하시는 분도 있고요. 맞아. 마케팅 동의를 안 했는데 뭐 전화가 오면 근데 이제 몇 번 또 경험을 받은 거야. 막 냉담한 그 반응을. 냉담한 반응을. 여기 이게 트라우마로 남아 있어가지고 도저히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당연히 이제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마인드 문제이기는 해요. 마인드. 그러니까 이게 그 대표님들이 마인드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마인드가 당연히 이제 본인이 하는 사업 이제 이런 프로덕트 당연히 이제 정말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럼 이게 또 좀 약간 좀 틀에 박힌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게 내가 이제 전화를 할 때 이제 마인드가 그런 마인드죠. 좀 이게 상대방이 이거를 좀 뭐 싫어하진 않을까? 뭐 거절하진 않을까?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진 상태에서 전화를 하다 보니까 내가 스스로가 좀 이제 위축이 된 거야. 그러니까 상대방도 느껴지는 거죠. 영업하러 전화했구나. 너 나한테 뭔가 팔려고 전화했구나. 되게 중요한 포인트다. 네, 팔려고 전화하면 이게 사실 뭐 갑질 뭐 이런 게 아니라 심리적으로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대방이 그러니까 파는 사람 입장은 낫다라고 보통 이제 생각을 상대방이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약간 이제 하대까지는 아닌데 이게 그냥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면은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안 들어요. 내가 뭐 진짜 뭐 정말 좋은 상품을 뭐 들고 가더라도 안 되기 때문에.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다. 네. 뭐 공감하시죠? 너무 공감해. 그러니까 우리 이제 콜드콜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내가 좀 더 우위에 있다라는 마인드를 가져야 상대방이랑 동등하게 이게 딱 맞춰져요. 말투, 그 다음에 내가 하는 키워드 말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콜 상황에서 내가 리드를 해야 이제 이게 되는 거지, 상대방한테 뭐 의사를 뭐 이를테면 전화했어. 그래, 받았어. 저기 대성그룹, 김 부장님이시죠? 예, 좀 많이 바쁘신가요? 그런 거. 뭐 이런 거. 많이 바쁘냐고 물으면 안 돼. 다 바빠. 직장인 다 바쁘잖아요. 안 바쁜 사람이 어딨어. 그잖아요. 그럼 바쁘시면, 예, 바쁘죠. 그럼 그때부터, 야, 바쁜데 한번 그럼 한번 말해봐. 이런 식의 이제 포지셔닝이 되기 시작하면은, 내가 아무리 좋은 걸 갖고 있어도, 듣겠어요? 팀장님, 이거 한 번에 해서는 안 되겠다. 갑자기? 여러 번 해야 될 것 같아. 아니, 근데 이제, 저희 그런 고민 많이 했으니까. 하여튼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이제 본인 그 대표님이 갖고 있는 이제 프로덕트에 대한 자부심이 다들 있잖아요. 이게 뭐가 좋고 이거를 전 세계에서 본인만 잘 알잖아. 이 프로덕트 얼마나 좋은지. 그러면은 충분히 내가 자신감을 갖고 이거를 가지고 이거 되게 좋은 건데 만나서 한번 들어보자면 너희가 손해를 볼 거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해야 말투나 목소리나 그게 이제 묻어나거든요. 그 자신감이. 그러면 상대방이 뭐지? 들어볼까? 이런 마음이 호기심이 들게끔 하는 게 이제 포인트고, 근데 그걸 하려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해야.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미팅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되면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제가 근처에 가는데 그때 잠깐 15분 정도 그치. 만나서 이제 약간 이게 내가 영업하러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너를 도와주겠다는 거죠, 상대방을. 그래서 그런 얘기죠. 근데 이제 사실 그게 거짓말이 아니라 실제로 만나면 그 프로덕트가 마침 필요했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런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만나보지 않으면 이거를 이 유선상으로는 이 이야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냐면 프로덕트 나는 잘 아는데 상대방이 바쁘잖아요. 그렇죠. 바쁘잖아요. 바쁘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직장인들은 특히 담당자 우선순위가 굉장히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럼 이 상품에 관련된 게 우선순위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럼 그게 진짜 좋더라도 안 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선순위가 아니면. 회사는 또 우선순위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이제 만났을 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면 이게 이런 거예요? 라고 하는 담당자들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미팅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그 본인 프로덕트에 대한 어떤 자신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자신감만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이제 목소리나 톤이나 이런 것들에서 다 상대방이 느껴져요. 왜냐면 갑자기 전화를 받는데 내 말 상세하게 안 듣거든요. 맞아요. 대충 듣는단 말이에요. 키워드만 목소리나 알잖아요. 목소리로 거의 그 신뢰도가 80% 이상 전달되기 때문에 목소리가 좀 자신감 있어야 돼.
자신감이라기보다는 좀 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당당하면서도 또 겸손하면서도 그 있잖아요. 와, 되게 어렵다. 되게 그 포인트를 본인이 찾아야 돼. 당당하다 보면 막 거만하고 해서 당신 뭐야? 막 이럴 수도 있고, 너무 또 막 이렇게 하면은 또 너무 밑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 포인트가 있어요. 그렇지. 근데 그건 내가 뭐라고 말을 못 해. 나중에 녹음해서 들려줘요. 그거는 이제 본인이. 나중에 녹음해서 파일을 보내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만났어. 보통은 얼마나 걸려요? 클로즈까지? 제가 입사해서 이제 통계를 좀 뽑아보잖아요. 통계를 뽑아보면 첫 컨택부터 클로즈 하는 게 통상적으로 4.5개월.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그래요. 신기하다. 근데 그건 솔직히 조금 업종이나 마켓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기는 해요. 우리 이제 저희는 사이클이 좀 긴 편이고, 뭐, 그냥 예를 들어서 B2B가 아니고 요즘에 B2C 영업도 많잖아요. 그런 데는 뭐 사실 그냥 미팅 한번 해서 그냥 가서 그 자리에서 뭐 하는 경우들도 많다고 뭐 듣긴 들었어요. 근데 이건 좀 다 다른 것 같아요. 근데 B2B 연간 단위로 하는 그런 것들은 4.5개월? 그럼 상당히,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뭐 한두 번 만나가지고는 안 되겠네요. 그것도 이제 뭐 업계마다 다르긴 하는데, 보통 저희는 한두 번 만나면은, 이제 다 결정을. 그렇다고 많이 만나지는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막 엄청난 솔루션 이런 건 아니어서, 솔루션은 막 이렇게 막, 그렇지. 뭐 다 막 타임라인도 정해줘야 되고, 막 여러 가지 막 복잡하게 해야 될 게 있는데. 그리고 그 교육 상품이 다 온라인에 다 있으니까 그냥. 그죠. 정해진 상품을 저희는 파는 거니까,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렇죠. 그래도 필요하면은 뭐 2번, 많게는 진짜 많으면 3번. 진짜 많으면 3번. 근데 보통 한두 번 안에 거의 끝나죠. 근데 이제 간혹가다 이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가 교육 상품이 쫙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이런 게 좀 없네요. 뭐 요즘에 그 핀테크가 뭐 각광이라고 하던데, 이쪽 콘텐츠가 많이 없는데요. 더 좀 만들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매출에 따라서. 예상되는 매출에 따라서 만들어줄 수도 있죠. 우리도 이제 간을 봐야 되니까. 그죠. 우리도 뭐 ROI 따져야 되니까, 그쵸. 뭐, 그냥 뭐 해달라고 해서, 뭐, 기대 매출이 안 나올 것 같은데, 뭐 다 해줄 수는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판단하는 게 영업자의 역할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게 좀 매출이 나올 것 같아. 그러면 이제 회사 와서, 이 정도 되니, 이거 만들어야 된다. 그걸 이제 정해줘서 요구사항을, 그걸 하는 게 이제 영업자의 역할이죠. 그 영업 담당자는 특히 이제 내부 영업도 되게 중요하죠. 내부영이 너무 중요해요. 막 엔지니어 분들, 또는 PM 분들하고 이렇게 의견이 안 맞으면. 맞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그럴 때는 저도 처음에 스타트 왔을 때 그게 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좀 소통하기가 좀 어려운 것들. 왜냐면 저는 이게 급한데, 그렇지. 다른 얘기를 계속 맞아요. 이제 하다 보니까 서로 이제 평행선이야. 왜냐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달라요. 우리는 이제 매출, 계약, 맞아요. 이런 것만 포커스를 하는데, 여기는 내가 지금 타임라인에 맞춰서 해야 될 것들, 다른 것도 있다 보니까 이거를 우선순위를 내가 왜 올려야 되지? 이런 것들이 이제 또 개발자분들은 달라니까 하고 있다가 중간에 막 끼어들고 싫어하시니까 저도 처음에 그게 저는 이제 전통적인 회사 있다가 오다 보니까 어느 쪽에 계셨는데? 저는 원래 그냥 전통적인 교육회사 그런 쪽에서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 굉장히 좀 커뮤니케이션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이건 그전 회사에서는 그냥 뭐 매출이 난다고 하는 건데 그렇죠. 근데 그건 또 저희 온라인 쪽 베이스는 좀 안 있어서 이제 수동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게 있었는데 여기는 이제 뭐 하나 바꾸려고 하면 뭐 굉장히 막 검토를 많이 해야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좀 이제 어려웠는데 솔직히 답은 모르겠어요. 저도 그냥 어쨌든 계속 뭐 이제 얘기 자주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 뭐 향후에 뭐 몇 달 뒤에 이게 있을 것 같아. 그럼 이제 계속 깔아놓는 거죠. 계속 얘기해 놓는 거지. 미리 갑자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있을 것 같다. 이런 것들도. 근데 뭐 그래도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또 이제 회사라는 거는 여러 가지 그 사업적인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제가 하고자 하는 거가 우선순위가 굉장히 뒤에 있을 수도 있는 일이고, 그래서 사실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많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안 됐다고 해서 또 막 낙담하거나 뭐 그럴 필요 없는 것 같고, 또 근데 언젠가 계속 얘기하다 보면 언젠가는 또 되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이 딱 타이밍이 딱딱 맞아가지고. 근데 하다 보면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타트업에서 있다 보면 아예 그냥 스타트업으로 입사하시는 분 있잖아요. 예, 그렇죠. 이분들하고 그래도 우리가 보통 제도권에서 이제 직장생활 해본 사람하고 네네. 좀 차이가 나나요? 차이가 근데 그것도 좀 그 성향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도 지금 뭐 이제 다른 주니어분들도 이제 들어왔는데 이 성향이 맞으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대로 흡수해서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성향이 안 맞으면 이게 잘 좀 영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뭔가 스타트업에서 시작해서
이제 뭔가 안 되고 기존 제도권에서 영업을 해서 되고 이런 분들은 그런 그러니까 내가 제가 영업 성향이니까 자핏이 좀 많이 중요한 거야. 자핏 그거를 두 차례 말씀. 뭐가 중요할까? 영업을 잘하는 성격, 자질, 달란트 어때야 돼? 일단은 너무 디테일하고 너무 꼼꼼한 사람들은 좀 어려워요. 스트레스 많이 받아.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자기 그 플래닝대로 안 되면 안 돼. 근데 아시잖아요. 영업이 플래닝대로 절대 안 돼요. 한 대 딱 안 하고. 한 대 딱 안 하고, 뭐 안 할 것 같은 사람 하고, 막 이게 너무, 그리고 뭐 회사의 내부 상황을 저희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어요. 뭐, 그러니까 꼼꼼한 게 중요하죠. 거기서 원하는 대로 딱. 근데 그것도 영업마다 또 너무 다른 것 같아요. 내가 약간 영업인데, 좀 PM 역할을 또 약간 중간에서 이제 커뮤니케이션 역할을 하는 약간 영업도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은데, 제 기준은 지금 이제 내가 콜드콜로 뚫어내는 그렇죠. 필드 영업은 그런 성격은 좀 물론 잘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이제 굳이 따지자고 하면 이제 그런 성격 그다음에 좀 사고 방식이 좀 심플한 사람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머리가 좀 복잡하신 분들이 있어요. 뭐 할 때 그냥 너무 여러 가지를 고려하는 거야. 할 때 너무 다차원적으로 고려하는 거야. 그런 분들은 좀 제가 쭉 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영업에는 안 맞아. 영업 좀 심플, 그러니까 단순해야 돼요. 뭐 이거 하려고 그러면 이거 때문에 안 되지 않아? 물론 그거 있어. 알죠. 영업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치. 근데 이제 그걸 다 고려하다 보면 이거 놓고 하다 보면 이 진행이 안 돼요. 일단은 어느 정도 던져놓고 그렇지. 해놓고 그 뒤를 맞춰야지. 그렇지. 처음부터 맞추려고 하면 이 진행이 안 돼요. 마치 절대 뭐 안 돼. 큰 젓가락으로 네. 뭐 그거를 막 하게 맞춰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재밌다. 이렇게 안 돼. 사고방식이 조금 심플해요. 심플해야 돼. 일단 하나만 보고 가는. 나중에 맞추는 건, 근데 이제 너무 그러면 안 돼요. 또 예를 들어서 너무 안 맞는데, 막 막무가내로 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한 70% 이렇게 하면 맞지 약간 않을까? 종교적인, 이게 농담 반 진담 반인데, 이 인생 철학이 좀 약간, 야, 인생이 운칠기삼이지. 맞아. 움직이는 맞아. 네가 뜻한 대로 되냐? 약간 이런 느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아. 저도 하면서도 이게 어떨 때는 이게 내가 잘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하다 그냥 막 얻어가지고 누가 소개해줘가지고 그냥 막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요새는 또 잘 모르겠어요. 이게 내가 잘해서 되는 건지. 맞아. 그러니까 열심히는 하는데 그게 겸손해져서 그런 거예요. 좀 그런 게 있어. 하다 보니까 내가 이제 내 실력으로 막 된 것 같았어 옛날에. 나 요새는 또 실력도 잘 모르겠어. 그냥 하다가 근데 이제 계속 그런 거 있잖아요. 양은 나와야 돼. 양은 하다 보면 나오는데 어쨌든 뭐 그런 것들도 있고 또 사고 방식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은. 그럼 이게 약간 이어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막 거절당하는 거에 대해서 나는 거절. 되게 그게 이제 힘들 수도 있잖아요, 솔직히. 그죠. 힘들 수 있죠. 자존감이 무너지고. 네네네. 이것도 성격인가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그죠. 이게 근데 저는 그것도 성격인데 이게 제가 항상 갖고 있는 생각은 이게 저희가 자존심하고 자존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전 자존감은 높지만 자존심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자존심 부리기 시작하면 이제 이게 일이 안 되잖아요. 근데 아까 이제 그 거절당해서 힘들다는 건 자존심이 높아서 그런 거죠. 내가? 이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좀 어렵죠. 그럴 필요가 사실 없는데,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그 사람의 어떤 뭐 성향이나 그 사람 성격 뭐 이런 걸 때문에 거절하는 게 아니라 내일 전화했어요. 미팅하자고 해서 안 한대. 그러면은 내가 싫어서 그런 건 아니고 그렇죠. 뭐 그 사람이 바쁠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은 당장 이 상품 필요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거절한 거거든요. 내일은 또 될 수도 있어. 그리고 또 전 그런 경우 많았어요. 뭐 전화를 3개월 전에 했었는데 거절했어요. 3개월 또 했는데 갑자기 또 맞아. 만나서 맞아. 똑같이 했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그게 그 상황에서 그냥 본인의 어떤 신경 변화가 바뀌었을 수도 있고 그때 기분이 나빴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이 그거를 뭐 우리가 뭐 타인의 감정과 이런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거절한다 해도 그러니까 나를 거절한 게 아니고 그냥 나의 어떤 제안을 거절한 거지. 이거를 뭐 이렇게 나를 싫어해서 거절한 게 아니니까. 근데 이게 이제 이것도 성향 차이인 것 같아요. 이것도 성향이야. 이거를 이렇게 내가 말을 해도 그거를 이제 머리로는 알겠어. 근데 성격이 그러면 이거를 받아들이기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 저기 면접도 보실 거 아니에요? 네, 보죠. 그럼 면접 볼 때 약간 좀 그런 거를 좀 보시겠어요? 보이죠. 딱 얘기해보면 알아요? 얘기해보면 보여요. 그래도 대충 이제 얘기하다 보면. 주로 뭐, 이렇게 던지는 질문 있어요? 뭐, 내가 주로 이런 질문 던진다, 뭐, 이런 물어봐요. 양이 질이냐, 질이 중요하냐, 이런 거. 그런 거. 그러면 내심 내가 바라는 대답은? 양이지, 그치? 당연히 양이죠. 질은? 그러니까 질 중요하지. 근데 양에서 질이 이제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보통 이제 질이 중요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일 안 하겠다. 그치. 그렇게 해석이 될 수밖에 없어. 대부분 제 경험상 그래요. 막 뭐 이것저것 따지다가 몇 달 가, 그냥 가고. 막 기획하고 막 전략 짜고 막 이러잖아. 이러면 안 돼요, 우리는. 그냥 전화해서 물어보면 끝나는 거잖아요, 우리는. 진짜 고객한테 그냥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물어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게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옛날에 뭐 우주에 갈 때 뭐 우주선에서 쓸 무슨 뭐 볼펜이 있어야 되는데 볼펜이 우주선에서는 그게 안 써진대요. 우주에서 안 써져. 그래서 그거 개발을 해야 돼. 막 개발해서 몇 년 돼서 개발했어. 근데 알고 옆에서 누가 그냥 연필 쓰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사고 방식. 쩌는이다. 그런 사고 방식. 그럼 연필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뭐 누구한테 물어봐서 이거 어떻게 써야 돼요? 연필 쓰면 되잖아. 그러면 끝나는 일인데. 그렇지. 이제 막 볼펜을 막 연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10년간 연구했는데 이제 볼펜이 써진다. 그럼 연필 쓰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식의 사고 방식.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걸 되게끔 하지? 라는 거. 그런 현장에 답이 있다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막 고민해서 만들어 갔는데 담당자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었어. 이건 정말 MBTI랑도 상관이 있겠다.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에너지를 뭐 그런 거라면서요. 외향적인 게 뭐 사람 만나는 게 좋은 게 외향적인 게 아니라 에너지를 밖으로부터 얻는 사람이 있대요. 맞아요. 사람 만나서. 그게 외향적인 거라고 그래요. 네, 맞아요. 저도 근데 이제 내향적인 거는 에너지가 내 안으로부터 나와야 되는 거야. 맞아요. 그 기획이지, 기획. 네. 맞아요. 저도 약간 내향적이에요. 이 사람 보러, 너 기획하지 말고 사람 만나고 와, 이러면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야. 맞아요. 힘들 수 있죠. 근데 그게 문제는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성향의 차이고. 그거는 기획하시면 되죠. 기획. 네, 맞아요. 아까 그렇게 다차원적으로 생각하신 분들은 기획이 맞죠. 그렇지. 기획을 해야 돼. 근데 기획도 약간 현실적이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막 기획이라고 해서 막 너무 항상, 그건 또 알아서 하나? 그건 이제 또, 근데 기획이라는 게 사실은 뭔가 해보지 않고 만드셔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네. 그건 또 다른 문제 그것도 같아요. 상상의 영역이겠네. 네, 그걸 뭐 물어봐서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서비스 뭐 기획이다 예를 들어서 하면 그거는 유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 물어볼 수 없잖아요. 뭐 1000명한테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예측을 해서 만들어야 되니까 가설을 세우고 이런 거 불편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정말 그래서 머리가 좋으신 분들이 하는 것 같아요. 맞아. 근데 저는 그거 안 돼. 그냥 물어보세요. 이 왜 그렇게 쳐? 근데 저도 요새 드는 생각은 이제 영업도 중요하긴 한데 이게 좀 뭔가 그러니까 이 마켓 자체에 이미 돈이 형성이 돼 있는 것도 그러니까 이제 마켓이 없는 게 있고 맞아요. 있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마켓이 없으면 뭔가 플레이어들이 참여해서 마켓이 커져야 이게 뭐가 되는데 이제 마켓 자체가 없으면 너무 힘든 거야. 그렇지. 뭐 할 게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기존에 뭐 이래서 마켓이 있다라는 거는 누군가 거기에다 이제 돈을 쓰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이제 영업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게 없으면 힘들 것 같고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돈이 있는 시장은 이제 영업을 하기가 좋죠. 이미 어딘가는 이 사람들은 B2B는 써야 되거든요. 어쩌면은 우리 팀장님 그쪽 사업이 이게 후자죠. 돈을 이미 쓰고 있는 교육 쪽은 하니까. 엄청난 거 발명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건 아니죠. 그냥 뭐 좀 더 좋은 콘텐츠를 그냥 뭐 전통적인 방법으로 파신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이런 데가 이익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최근에 저 아는 분도 이제 그쪽도 뭐 제 쪽인데, 그러니까 원래 그쪽은 돈을 쓰는 시장이 아니에요. 돈을 안 써 원래. 근데 그걸 해줄 수 있는 이제 뭐 프로덕트를 했는데 이거 뭐 A가 좋아요, B가 좋아요 이게 아니라 이거를 해야 되는지부터 고민하는 거예요. 왜냐면 돈을 안 쓰고 있었으니까. 그렇죠. 안 쓰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영업하기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렵죠. 네, 돈을 이미 안 쓰고 있는데 돈을 왜 써야 되지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고 맞아. 여기는 이제 돈을 이미 쓰고 있기 때문에 얘한테 줄 거냐 이거 A한테 쓸 거냐 B에 쓸 거냐 이거 보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저도 요즘 들어서는 옛날에 처음에 이제 하고 막 잘 될 때는 야, 내가 영어 좀 잘하고 막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요새는 아닌 것 같아. 전에 말씀하셨죠. 마켓을 잘 봐야 돼. 아니, 마켓을 잘 봐야 돼. 맞아요. 법으로
올라가는 거고. 네.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전통적인 산업이 오히려 더 매출 나오는 데는 더 용이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죠. 전통적인 게 오히려 그렇죠. 그 딱 파이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또 크게 먹으려면은 이제 이런 마켓이 없는 데서 딱 리딩을 해서. 그러니까. 근데 이제 또 그런 걸 어려운 또 그런 필드를 도전하시는 분들이 또 이제 스타트 대표님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한 또 이제 존경심은 당연히 있죠. 있는 거죠. 지금 어려운 거를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야지 또 사람이 발전하고 뭐 누가 그러더라고 달러는 왜 가냐 막 이러더라고. 네, 그렇죠. 그런 분들이 또 있어야 또 있어요. 그런 마켓이 생기는 거고. 그렇죠. 네, 근데 저는 뭐 그 정도는 아니고. 그러면 영업 내가 선택한 게 너무 만족하시는 것 같네요. 네, 전 좋아요. 전 좋아요. 영업 앞으로 그럼 이런 질문. 내가 지금 나이가 한 30대 한 후반으로 넘어가고 있어. 40대가 이제 될 것 같아. 내가 40대가 넘어가도 영업은 어떨 것 같아? 나이 먹어서도 충분히 그렇지. 뭐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뭐 사업하는 데는 세일즈가 좀 경험이 적합한 것 같아요. 맞아. 나중에 할 게 막 보여. 이런 거, 이렇게 그죠. 하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런 것들도 보이고, 또 이제 우리 뭐 영업은 어쨌든 결국 이제 돈을 만들어내는 일이니까 똑같은 사업도 뭐 대표님들 다 뭐 외부 영업 다니시고 하는 게 다 똑같은 거죠, 뭐. 그러니까 이제 내가 내 영업뿐만 아니라 얘기하다 보면 막 뭐 다른 얘기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뭐 아이디어가 나오고, 맞아요, 나오고. 그리고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막 왜 이걸 돈을 못 벌고 있지만 이게 보여. 이게 뭐지? 이거 막. 없어, 이게. 맞아. 저는 평소에 그냥 다니면서도 그런 생각 엄청 해요. 맞아. 왜 저기서 이렇게 하는 이거 그냥 쓸데없는 생각인데. 그러니까 뭐 실현을 하는 건 대부분 아닌데. 망상으로 거의 끝나지만, 그래도. 이제 그러다 하나 걸려가지고 하면은 뭐 나쁘지 않나 맞아요. 싶기도 하고요. 뭐 하여튼 뭐 영업 쪽은, 근데 안 맞는 사람이 하면 좀 힘들 것 같긴 해요. 영업은 진짜 만약에 적성만 맞으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진짜 좋은 직업 같아요. 맞아요. 나중에 뭐 별로 걱정이 안 돼. 이게 거만한 게 아니라. 맞아. 그런 게 뭐 있어요. 할지 걱정이 잘 안 돼요. 먹고는 살겠다. 뭘 하든 먹고는 살겠다. 이제 판매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괜찮은 것 같고. 네, 네. 하여튼 뭐 보시는 분들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네. 궁금하신 부분 댓글로 남겨주시면. 알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 이렇게 밤늦게까지 어떻게 식사하실래요? 하여튼 뭐 먹고 가죠. 식사합시다. 네네. 할게요. 네. 이제 뭐 제가 출연료는 못 드리지만. 저는